안녕하세요. 덕수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다가 또 온라인 수업 받다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 섞인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밤마다 진도가 조금 다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맞춰야 할 소단원, 이 두 번째 소단원이죠. 네, 두 번째 소단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단원을 끝냈어야 되는데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이번 주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2단원의 뒷부분 그리고 3단원의 앞부분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을 아마 배운 반도 있을 거예요. 배운 반도 있을 거고 아마 조금 배운 반도 있을 텐데 가장 진도가 느린 반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소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수소핵융합 반응이란 모든 별의 진화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별이 만들어지게 되면 스스로 별의 정의를 봤을 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은 어떨 때 일어나게 되냐면, 자,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일 때,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헬륨이 생성된다라는 거죠. 헬륨이 생성된다. 그래서 수소가 융합해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헬륨으로 바뀌는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소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수소는 H입니다. 자,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걸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한 질량이 뭘로 방출되냐?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이 된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바로 빛 에너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이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 단원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감소한다. 이때 이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이제 좀 더 알아보면 별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그 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그래서 주계열성이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로서 특징은 첫 번째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이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대략 한 90% 정도의 일생을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사람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100살까지가 수명이다. 그러면 90살 정도까지는 주계열성인 상태로 보내다가 마지막에 10년 정도 아주 빠르게 진화하면서 소멸되는 이러한 특징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별은 주계열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첫 번째 특징 중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럼 별의 크기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그 안에 이제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우측에, 자, 요 그림을 보면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안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것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으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 자, 중력은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이 별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중력만 작용한다면 별이 수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향해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주계열성 같은 경우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부 압력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여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힘이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별은 팽창하던가 아니면은 수축하던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크기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반대고 크기가 같으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자, 여기 이렇게 별이 있어요. 별. 동그라미가 이쁘게 잘 됐네요. 자, 이게 뭐 선생님이 그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얘가 헬륨으로 바뀝니다. 헬륨.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별에는 헬륨으로 다 바뀌겠죠? 헬륨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진행돼야 되냐?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울 내용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에요. 헬륨 핵융합 반응.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순간적으로 별이 수축하게 됩니다. 왜 수축하냐? 자, 다시 볼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있어요. 1000만 켈빈 온도. 이 정도 온도 돼야지만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륨으로 바뀌고 있죠? 수소 핵융합을 통해 헬륨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 온도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아직 아니에요. 온도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다시 뭐가 일어나느냐?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 왜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뭐가 상승한다고 했죠?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온도. 그럼 다시 이제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얼마의 온도까지 올라가면 1억 켈빈 온도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이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을.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드디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소가 뭐냐면 바로 탄소와 산소입니다. 탄소와 산소. 자, 탄소와 산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냐?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 자, 코 아래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헬륨 핵융합, 그리고 뒤에 선생님 얼굴이 가리고 있죠? 궁금하죠? 뭐라고 써 있는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헬륨 핵융합,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요렇게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별의 진화 과정. 자, 별이 탄생했어. 별은 무조건 뭘로 만들어진다? 주계열성으로 만들어진다. 주계열성으로. 자, 주계열성이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라고 했죠. 특징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 별이 진화하게 되는데 이 별들은 특이하게 질량에 따라 진화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질량이 작은 별. 근데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얘를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이 태양이니까. 기준이 태양입니다. 기준이.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 10배 이상인 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들은 이렇게 진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화 과정이. 자, 그러면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어떻게 진화하는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 어떻게 진화하는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가 일어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자, 이건 뭐 내용이 겹칩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랑. 자,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자, 헬륨이 만들어지고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해서 얼마가 되면 1억 켈빈 온도 이상이 되면 드디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탄소. 그리고 산소. 이렇게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탄소, 산소 만들어진다. 어디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 자,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간다면 탄소와 산소의 어떤 핵융합,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자,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탄소 핵융합 반응,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이 탄소와 산소까지만 만들어지고 결국 소멸하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있다면 요 중심에 탄소와 산소가 표시된 이러한 별들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 요 가장 안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이라고 물어보면 탄소와 산소가 되겠습니다. 탄소와 산소. 자, 그렇다면 질량이 태양의 약 10배 이상인 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들은 조금 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탄소, 산소, 규소 이러한 애들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들은 탄소, 산소, 규소 이러한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만들게 되냐? 철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아까 태양의 질량과 비슷한 별들은 탄소와 산소까지 만든다. 하지만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들은 철까지 만든다라는 거. 철까지. 자, 하지만 철이 만들어지면 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 뭐 온도의 영향도 있지만 철 자체가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소예요. 안정한 상태의 원소이고 모든 원소들은 요 안정한 상태인 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질량이 가벼운 원소들은 융합을 통해 철 쪽으로, 그다음에 철보다 질량이 큰 원소들은 분열을 통해 철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철은 안정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현재 우주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그래서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단계를 보면 이러한 단계가 나타나게 돼요. 자,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왜냐면 철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급격하게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 그러면서 폭발하게 돼요. 이런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 초신성 폭발. 자, 초신성 폭발.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인해서.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태양의 질량보다 약 10배인 별들이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철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중력 수축을 하다가 폭발, 초신성 폭발. 이때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선생님 얼굴을 살짝 치워보면 여기 철 보이죠? 철.
그리고 요 그림에서도 철 보이죠? 네, 철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요 내용이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헬륨 핵융합, 정답은 까지만입니다. 헬륨 핵융합까지만 일어난다. 그래서 탄소와 산소까지만 만들어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다면, 자, 주계열성인 별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아래쪽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적색거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성상성운, 백색외성 나눠져 있지만 사실 이 행성상성운이 백색외성으로 진화하는 건 아니고요.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있고 가운데 백색외성이 있고, 행성상성운은 말 그대로 약간 구름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백색외성과 행성상성운으로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보다 훨씬 큰 별들은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 여기서도 이제 조금 두 개로 나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질량이 큰 별, 그다음 조금 질량이 큰 별. 물론 둘 다 이제 10배 이상이지만 뭐 100배 이상이냐, 1000배 이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매우 더 큰 별은 블랙홀로 나중에 진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중성자별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배우게 됐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태양계 형성 그리고 지구의 형성 배운 후에 요 소단원 2단원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